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합격한 멘티들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축년새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2020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1년이 삭제된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일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와 그리고 여러분 초기 창업 패키지,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자금 등등의 많은 이런 정부 지원자금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까라는 걸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전화 문의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합격한 멘티들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여러분이 아이템, 홍보 마케팅, 시장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현 가능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금을 적을 때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은 전체 비용의 30%,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비용은 70%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는 1억까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억까지 비용을 받는데 자기 자본 비율은 3천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받는 비용은 7천만 원을 쓰면 얼마의 비용을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잘 받아야지 7천만 원이고요. 보통은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감액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싶은 금액도 맥스 1억까지 쓰셔야 돼요. 정부 지원금은 맥스 1억. 그러면 이게 아무리 삭감이 된다 그래도 한 6, 7천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경우도 현금 포함해서 30%를 잡을 때 비용을 너무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모든 비용들에 자기 자본 비율에 속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기개발된 부분이라든가 기진행한 부분들도 다 비용으로 환산해서 사실은 항목을 채울 수 있는데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 것만 자기 자금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결단코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이 가장 가이드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업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도약 패키지나 그리고 청창패라든가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금까지도 실제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런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거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멘티분들 중에 간혹적으로 마음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템을 하나 선정하면 전화를 합니다. 대표님, 제가 이 아이템을 할 건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봐야 되죠? 라고 전화를 무작정 하세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의 그 해답지가 있는데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성공한 케이스의 엑서사이즈, 다시 말해 사례도 있고 그리고 창진원에서 알려주는 기준도 있는데 전혀 공부하지 않고 어때요?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전화를 걸거나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서 상담을 하세요.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앞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때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나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반드시 먼저 창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사업에 관련된 기준들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목이 있고 산출 근거와 금액이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관련된 특화된 사업에 사실은 자금을 받은 그 사업계획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개발하다 보니까 앱이나 웹의 사이트 개발비 및 운영비, 그리고 마케팅 홍보, 인건비, 창업활동비, 그리고 기타 뭐 집기 비용 등등을 비목으로 정했어요. 근데 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 비목을 정할 때 초창패, 예창패, 청창패 모두 다 동일한 게 있어요. 기준이. 심사위원들이 볼 때 과연 이 비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업화에 필요한 비목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플랫폼 개발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플랫폼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목인지 아닌지가 1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사업에 집중된 비목들을 만든다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접비의 비율을 직접비보다는 훨씬 더 높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요. 개발비보다. 그럼 과연 마케팅 인력도 쓰고 재무 인력도 쓰고 비서도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건 어때요? 사업화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 간접적인 비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업화 비용인지 라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비용이 70% 정도는 실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버전이 안드로이드나 iOS나 웹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개발비가 얼마 들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외주로 용역을 해주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미리 견적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적서를 토대로 해서 내가 사업화 자금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1,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억까지 비용을 받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결단코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 계획서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비목들을 쓸 때는 미리 어떻게 한다?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서 또는 내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미리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데이터를 이 사업계획서에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창패, 초창패, 청창패는요 1억까지 사업화 자금을 주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의 분량이 적어도 15페이지 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아이템에 관련된 부분, 내 아이템의 시장성, 그리고 내 아이템의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정확한 고객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숫자화, 데이터화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도 실제 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비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팀 창업을 할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죠. 그리고 청년도 가산점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산점 항목도 잘 체크하시고 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팀 창업이다 그러면 프로필을 되게 디테일하게 써줘야 돼요. 이 사업을 실제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 팀원의 역할과 역량이 어떻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력신형 창업 지원 자금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쓸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가 뭐 15장 이상 30장 내외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아이디어 톡톡이란 거는 말 그대로 생활에서 혁신적인 세상에 없던 또는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금의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예창패나 초창패, 청창패보다는 훨씬 가볍게 접근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자금으로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생활력신형 창업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경 관련된 부분도 주고 약간 트렌디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가볍게 소상공인들이나 일상 속에서 일반인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쓰셔도 돼요. 근데
예창패, 초창패, 청창패는 기업화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뽑거나 창업가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금과 그리고 이 다른 패키지 사업의 창업 지원금을 여러분이 조달 계획을 쓸 때는 그 사업에 맞춰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실 때 아무래도 내년 3월에 초창패나 예창패, 청창패들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계획서 굉장히 열심히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한 가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사업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훨씬 심사위원들한테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 각 분야별로 나의 전문성과 부합하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정도는 리빌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전문성에 맞춰서, 그리고 그렇게 맞춰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 원하는 창업 지원금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훨씬 사업화에 있어서 많은 수업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창업하는 분들이 컨설팅을 돈 주고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해외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미 전문가를 통해서 상당히 본인의 경험을 디벨롭 시키고 훨씬 더 전문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2021년도 창업 패키지 관련된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MM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